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불자들이 공동으로 펴낸 시집과 현대 철학의 관점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한 책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석학들의 조언을 전합니다. BBS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BBS 30년 역사를 담은 사사가 발간됐습니다. 경남 통영불교계는 매주 일요일마다 코로나 방역 봉사를 펼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유 등을 지원했습니다.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행 목적뿐 아니라 건강을 위한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는 분들 많아졌지만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활동도 최소화하면서 집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불자들이 공동으로 펴낸 시집과 현대 철학의 관점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한 책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일 두 나라의 장애인 불자들이 함께 시집을 내고 장애와 국적을 뛰어넘어 화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는 최근 아시아 장애인 공동 시집 3 한국 일본 편으로 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을 발간했습니다. 공동 시집에는 한국인 장애 시인 6명과 일본의 장애인 작가 2명의 시와 글 80여 편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실렸습니다. 이번 공동 시집 발간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국경을 넘어 장애인 불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학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만남을 맺음으로써 어찌 보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전하고. 보리수 아래는 시집 발간 이후 북콘서트 대신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불교문화 대전에서 책에 실린 시 작품들을 낭송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일 장애인 불자들의 교류 소식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새해 들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이자 일본 통으로 꼽히는 강창일 전 한일우연연맹 회장을 일본 주재 한국 대사로 내정하고 일본 정부도 한국 근무 경험이 풍부한 아이보시 고이치 이스라엘 주재 일본 대사를 새 주한 일본 대사로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와 공, 무상과 무아 등을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한 책도 출간됐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불교와 철학을 가르쳐온 홍창성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현대 철학으로 불법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돕는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를 펴냈습니다. 저는 북방 불교의 그 이해 방식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 같고 좀 더 넓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포함하는 관계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는 연기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기가 담고 있는 사회적, 철학적 의미를 포괄적 관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따뜻한 감성을 담은 문학 작품과 불교의 가르침으로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책들이 소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탈종교화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한국 불교의 위기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속화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대해 불교 석학들은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과 찾아가는 불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의 확대를 위한 사상 정립과 결사의 목표인 불교 중흥을 위한 실천과 다짐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풍부한 불교문화 콘텐츠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개된 비대면 시대,
한국 불교의 활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상월결사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사상적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들을 정리해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피라미드 같은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거룩한 노력이 더 빛을 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불교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세계화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제작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상월결사처럼 한국 불교가 먼저 대중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굳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변형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서 중생을 찾아가고 중생을 포용하고 중생을 자비심으로 대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학자이기에 앞서 불자로서 한국 불교의 석학들은 민족과 국가 발전을 주도했던 불교가 근현대기 쇠퇴를 딛고 이제 다시 상월결사를 통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불교 때문에 유지하고 불교 때문에 극복하고 그래서 불교가 가슴에 박받치는 일이 꽤 많았는데 근현대 한 100년 정도 불교 중흥, 민족 중흥이라 하는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 상월 결사와 저 만행 결사를 보면서 불교 석학들의 조언을 경청한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은 이에 덧붙여 결집을 통한 외연 확장의 실천을 모든 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 불자가 다 달려들어서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앞길에는 신도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상월 결사의 재현과 실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가풍을 선양하고 있는 백년 불교문화재단이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백년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년 불교문화재단은 해인 총림 승려 노후복지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이사장 원택 스님은 최근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개최한 분단 75년 특별기획 사진전을 놓고 환담을 나눴으며 북한 전역의 불교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이 조계총림 송광사 금강살림 대법회 초청법사로 나서 금강경에 담긴 깨달음의 이치를 설했습니다. 법좌에 오른 덕문 스님은 수행을 가늠하는 척도는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의 척도를 뭘로 보냐? 스스로 자비심이 있냐 없냐를 저는 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16일에는 전 송광사 주지이자 광주 증심사 회주 진화 스님이 금강살림 대법회 초청법사로 나섭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은 30년 전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해 지금은 TV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방송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30년 역사를 담은 사사가 발간돼 BBS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사를 발간했습니다. BBS 30년 사사에는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 미디어로서 성장하기까지 30살이 된 BBS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BBS와 불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 화합과 불심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5월 1일 지상파 라디오로 개국해 첫 전파를 쏘아올린 이후 2008년 TV 방송 송출, 현재 뉴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기까지 30년 사는 탄생과 고행, 대각, 전법으로 BBS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방송을 통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두루 살폈습니다. 최초의 지방국인 부산 BBS를 비롯해 광주와 대구, 청주, 춘천, 울산, 제주까지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BBS를 빛낸 라디오와 TV, 보도 프로그램 30선뿐 아니라 각계의 격려와 응원의 축하 메시지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월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망공 회원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불자들의 공덕은 안정적인 방송 포교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이사장 종화 스님은 기념사에서 지나온 30년을 넘어 미래를 위해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조기 종식시키는 역할에 BBS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BS는 앞으로도 많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방송 포교를 위한 재정 기반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늘 소통하고 하나의 그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서 우리 조직이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불교계가 발전하고 또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를 이끄는 그런 90점이 될 수 있도록 BBS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담은 30년사는 조계종 등 주요 종단과 사찰, 각종 불교단체를 비롯해 주요 기관과 전국 공공대학 도서관에 배포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12대 집행부 출범 1년을 맞아 비구니 스님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전체 회원 6천여 명 가운데 주소가 확보돼 있는 비구니 3인이 스님을 대상으로 사실상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생활 실태와 비구니 승가 공동체 구성에 대한 의견, 비구니회에 바라는 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고 오는 31일까지 팩스와 우편, 전자통신망 등으로 수거할 방침입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부설 동화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를 전하는 겨울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아사 주지 능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조를 나눠 겨울 동안 사용할 연탄을 직접 나르고 쌓았습니다. 대구 동구 도학동 일대 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8가구에 3,200장의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동아사는 매년 겨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봉사 등 4부대중이 함께하는 다양한 자비 나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이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불교계는 매주 일요일마다 코로나 방역 봉사를 펼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유 등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 스님들과 통영불교 그사림의 회원들, 보현사 불자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이순신 공원에 모였습니다. 넓은 공원 지역에 대한 방역을 하다 보니 담당 구역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방역에는 빈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해도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다가 더 깊게 가지는 것이 생각이 들지. 언제 끝날란가 이런 생각보다는 하면서도 이 방역이 아주 절실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죠.
통영불교계의 코로나 방역 봉사는 스님과 불자들이 뜻을 모은 지난 9월 이후 2달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가 퇴치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날 통영불교계는 이순신 공원 방역에 앞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 연탄 나눔을 펼쳤지만 올해는 지난 1일부터 7개 동사무소를 통해 난방류 24드럼과 발열레이 100벌, 간편식 세트 등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연탄 보일러의 사용이 줄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비대면 활동 지침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는 이 지역민들과 같이 모든 거는 그 지역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에서 불교나 어떤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계라든지 살인 회원으로서 마땅히 또 연세를 드신 분이 많으니까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은 데가 많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겨울철 자비 나눔과 새롭게 시작한 코로나 방역 봉사는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불교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BBS 뉴스 방현호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펼쳐진 상월선언 만행결사단의 걷기 순례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행 목적뿐 아니라 건강을 위한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는 분들 많아졌지만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3가지만 해도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는 걷기 운동에 대한 교계 안팎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실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동네 한 바퀴라든가 아니면 회사 근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걷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한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먼저 느꼈고요.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운동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최대 심박수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대충 계산했을 때 220에서 자기 본인 나이를 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50세의 분이 등산을 하신다면 220에서 50을 빼면은 약 170회가 되겠죠. 170회에서 80%니까 약 한 136회나 140회 정도의 심박수는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몸이 굳어지는 만큼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사전에 가벼운 몸풀기로 유연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주로 하체 스트레칭이 중요하겠죠. 등산 때는 주로 하체 근육통이 많이 오니까요. 하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하고 대퇴부의 전면부 스트레칭, 그리고 뒤쪽 스트레칭, 그 측면부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스트레칭을 충분히 평소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 장경대 스트레칭은 필수적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다리를 꼬고 앉아 한쪽 다리를 서서히 눌러줍니다. 무릎 바깥쪽의 장경인대를 튼튼하게 하려면 벽을 짚고 한 다리를 등 뒤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스트레칭이 어렵거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계단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계단 올라가시고 힘들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등산 시 필요한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선사하는 걷기 역시 평소 몸을 충분히 풀어준 상태가 시작점이자 도약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 작가 대상에 전시감독인 최성원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인도 문화교류 공동의장이자 부산불교방송 사장인 수불 스님은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아트페어 작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작가들을 격려하고 미술문화 산업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수불 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이 침체해 있는 미술문화 산업이 부산국제아트페어를 계기로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작가 대상을 수상한 최성원 전시감독은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작가의 진정성과 열정을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 소통 형식의 국제아트페어로
국내외 다양한 작품과 형식의 전시를 즐기며 직접 작가와의 대화를 통한 감성축제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0 부산 국제아트페어는 인도와 러시아, 독일, 미국 등 7개국의 유명 중견 작가 250명이 3,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동국대 총동창회가 올해를 빛낸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에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에는 문선배 신화건설 대표이사, 사회부문엔 이은정 경찰대학장, 문화예술부문에는 고려불화 학술연구소 이사장 해담스님이 선정됐고 공로상에 김환배 아인스홀딩스 회장, 우수단체상에 여자총동창회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에 선정된 송석환 회장은 1975년부터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 사업을 시작해 동진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11년부터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을 맡아 자립형 사립고인 경북 김천고등학교를 명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회부문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치안정감에 오른 경찰청 고위 간부이자 중앙경찰학교 첫 여성교장, 경찰대학 첫 여성학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인 개태사 회주 해담스님은 40여 년을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힘써왔고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 명예훈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대상 명장부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고려불화 장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탈종교화와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종교계 전반의 위기는 1700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한국 불교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